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터시라고 부르는 MDMA나 필로폰 계열처럼 잘 알려진 마약 외에 합성 마약의 일종의 야바, 풍락 등이 해외에서 일반화돼서 클럽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야바는 필로폰이나 카페인 등을 혼합한 마약이고 풍락은 엑스터시 계열 마약인데 태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주로 수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작년에 알약 형태로 초콜릿 완제품으로 유장을 하거나 아니면 커피, 영양제, 코코넛 파우더 이런 데다가 야바를 숨긴 채 국내 반입을 시도하는 일당들이 검거돼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마약 범죄는 중독에 따른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마약 판매라인 검거를 위해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야바나 풍락 같은 신종 마약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욱 높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자, 올해 야바 관련 사건 선고 사례를 좀 보면요. 코코넛 파우더에다가 야바를 숨긴 채 국내 반입을 시도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각각 7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자, 이 사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사건의 피고인 A랑 B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2022년 작년 10월경에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우편물 박스에다 야바를 은닉한 다음에 비행기를 통해서 국제 특급 우편물로 국내 특정 주소지를 받는 방법 이렇게 해갖고 총 400정의 야바를 국내로 일반입시켰습니다. 이들은 수입한 400정을 국내 유통하는 데 성공을 딱 하니까 이거 한번 해도 되겠구나 싶으니까 11월 달에 도매가 약 4억 원에 해당하는 야바 24,000정을 차오파이 코코넛 크림 파우더에다가 내용물 대신 넣은 다음에 비닐로 포장을 해서 미개봉 상품인 것처럼 위장해서 태국과 TA 항공편으로 발송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국제특급 우편으로 수령 시도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들 외에도 A랑 B 말고 피고인 C랑 D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편물의 배송 조회를 비롯해서 작업을 좀 도와주고 야바가 도착하면 해당 물량을 나눠 갖자 이렇게 공모를 하고서 이 사건을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전원은 야바 유통한 것 외에도 투약한 경험도 존재했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국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해서요. A랑 B한테는 10년형을 그리고 C랑 D에게는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야바를 수입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매매나 투약 아니면 이렇게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온라인으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피력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클럽 등은 물론이고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이용해서 던지기 수법이라든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유통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 역시 앞에서 보셨듯이 마약류에 관한 판례마다 엄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쭉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범죄 특성상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는 경우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소환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공범이나 유통 과정에서 구매자의 진술 등이 그런 증거 자료가 확보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로 거래했으니까 모르겠지, 텔레그램으로 딱 던지기 한 건데 이건 모르겠지 라는 심정으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추후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정확히 딱 파악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게 마약 사건이에요. 게다가 최근 유통되고 있는 야바 이런 합성 마약들은 단순 소지자가 유통이나 어떻게 보면 판매까지 다 이렇게 하나로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마약 판매 책들도 고수익 보장을 믿기로 해서 10대 미성년자까지 마약 운반체로 활용을 하고 이러는데요. 투약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동시에 운반이랑 거래까지 다 연루시키는 판국이기 때문에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던지기 등을 통해서 지정한 자폐에 마약을 운반했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밖에 없고요. 마약 상선 및 다른 공범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마약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달을 하거나 투약을 한 경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죄받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은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검거 작전에 돌입을 하니까 어설프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시작 단계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통해서 과거의 투약 사실까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모색해서 사건을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 지난 10년 동안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왔고요. 저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그리고 광주대에서 직접 마약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신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 사건에 대한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마약 사건 처리하면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약 사건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재판까지 가서 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 바탕으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